자, 이 사건을 듣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네,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보니까요, 이 버스 안에 인솔 교사도 있었고 운전 기사도 있고 세차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. 이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갈 수가 있나요, 이게?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요. 아마도 이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봅니다. 그러니까 정규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보니까 평소에 운행하던 학생들의 숫자, 원아들의 숫자가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, 물론 제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네. 그런 점이 이유가 돼서 조금 더 소홀했던 게 아닌가.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세차를 할 정도면 차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더라고 보이는데 뭐 아이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일부러 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가 알려준 거겠죠. 네. 이 아이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9명밖에 없었다고 하고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사실 그런데요. 아이가 9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. 우리 이렇게 길에 다닐 때도 보면 저 3, 4살 아이들 막 3, 4명은 돌아다니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9명이 꽤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숫자인데, 그러면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그냥 뭐 교육청에서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뒷자리까지 다 챙겨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, 유치원 버스 내에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겠죠. 아이가 내릴 때는 또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데 뒷자리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, 내릴 때는 누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관리를 하고 그 사이 중간 관리는 누가 하고 뭐 인원이 들어갈 때 차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하죠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 매뉴얼 보고 계시는데 운행을 마친 뒤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해서 어린아이가 혼자 통학버스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이렇게 광주시 교육청의 운영 매뉴얼은 저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.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뭐 2, 3명이 뛰어간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그 아이들 쫓아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을 뒤돌아본다는 게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먼저 데려갈 테니까 남아있는 아는 기사분이 혹시 마지막 점검을 해주십시오. 이런 식의 그게 성립이 안 돼 있으면,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으면 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. 그 선생님, 운전기사 그리고 유치원 책임 관계자분들 뭐 실수였지만 어찌됐든 불구속 입건이 됐단 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일단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. 이 세 분 다 법적으로 분명히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상 과실치상 정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교통사고를 물리적으로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, 사실은. 이런 사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광주에서 발생한 건데 광주에서만 최근 4개월 동안 3건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반복된다고 보시는지. 이게 꼭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겠죠. 우연히 광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긴 한데 말씀드린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왜 안 될까요? 그거는 아마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또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? 항상 우리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전 비용에 관한 투자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걸 하고 봐야 하는데, 최근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외주업체에게 주다 보니까 비용 위주로만 따지는 거고, 기사분들이 저런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큼의 뭐 책임에 더해서 권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, 그런 거 부분이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.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광주 쪽 4월 6일, 6월 1일, 그다음에 7월 29일 이렇게 3개가 지금 잇따라 일어났는데요. 이 지난해부터 이른바 세리미법이라고 해서 이게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이게 이 체계를 안 잡혀 놓다 보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사고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면 여기를 막아야 된다. 속된 말로 땜빵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리미법이 나온 이유는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뒤에 있다거나 앞에 있을 때 기사분들이 승하차를 잘 모르고 그냥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고자 하는 게 세리미법이었거든요.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가 버스에 남아있는 부분을 또 신경을 미처 못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다 봐서 그걸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,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다가 다친다. 그것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이제는 차에 남겨지는 아이들이 또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안전 비용 문제에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.
네,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세리민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통학 차량은 그 일정한 요건 갖추고 신고를 해야지 되고 또 탑승 의무도 되어 있고 또 안전띠도 맸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차에 남은 아이들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